평양의 메아리. 지금 평양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수공병부대 김철수, 남조선으로 망명 의사 밝혀. 그 한 문장이 체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정희, 20년 동안 모범교사로 살았던 여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혁명의 노래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녀는 반역자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났고 배급은 끊겼습니다. 이웃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죠. 당신 아들은 조국을 배신했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밤마다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창문 앞에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살아있니?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이 땅을 떠나겠다. 얼어붙은 압록강, 총성이 울리는 밤, 한 어머니와 딸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살아서든 자유로 가야 해. 북한 교사의 탈출기, 압록강을 건넌 여교사 김정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오전 10시, 저는 평안북도 제3중학교 교실에 서 있었어요. 칠판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위대한 혁명 사상은 교과서를 읽었어요. 우리 조선 인민의 영원한 지침입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었죠.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교사로 일했습니다. 충실한 당원이었죠. 모범적인 주민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의 첫눈이었어요. 평안북도는 추웠죠. 겨울이 일찍 왔어요. 선생님, 해외에 간 군인들은 언제 돌아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질문이었죠. 그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도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김철수, 28살. 특수공병부대 병사였죠. 석 달 전 연락이 끊겼어요. 해외로 떠난다는 말만 남기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엄마, 국가를 위해 갑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자랑스럽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죠.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저는 말했습니다. 철수가 웃었어요. 그날 이후 소식이 없었죠.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눈이 더 세게 내렸어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있었어요. 정의 동무, 남조선 방송 들었소? 한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방송이요? 북한군이 포로가 됐다던데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2명이 잡혔대요. 그가 계속 말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누구입니까? 저는 물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소.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철수일까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옷에 쌓였어요. 춥고 어두웠죠. 마음도 어두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6살 딸이에요. 평양 외국어대학에 다녔죠. 엄마 들었어요? 혜진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얘기요. 무슨 얘기? 저는 물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예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포로가 됐다고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게 오빠일까요? 혜진이 울먹였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일까요? 문을 열었죠. 2명의 군인이 서 있었어요. 보위부 제복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죠. 김정희 동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따라오시오. 군인이 명령했죠. 어디로 갑니까? 저는 물었어요. 중앙에서 조사가 있습니다. 군인이 차갑게 말했죠. 당신 아들 김철수 관련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울부짖었죠. 지금 가야 합니다. 군인이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코트를 입었죠. 손이 떨렸어요. 차에 탔습니다. 보이부 차였어요. 검은색이었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보이부 청사였어요. 내리시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음산했어요.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보이부 과장 같았죠.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김정희 동무, 당신 아들이 김철수 맞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외 전선에 파병됐소? 네, 그렇습니다. 당신 아들이 적에게 투항했소?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포로가 됐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으로 가고 싶다고 했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말했죠. 제 아들은 충성스럽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있소. 그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외국 신문 기사였어요. 사진이 있었죠.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아들 철수였습니다. 포로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죠. 이게 당신 아들 아니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김정희 동무, 당신 아들은 반역자요. 이제부터 당신 가족은 조사 대상이요.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될 것이요. 제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당 간부 자격도 박탈이요. 그가 계속 말했죠. 교사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요.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당신은 이제 감시 대상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걸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하였죠. 제 마음처럼 얼어붙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보이부 청사에서 나온 사람. 소문이 퍼질 거예요.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안북도의 거리가 지나갔죠.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민이 아닙니다. 반역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국가의 적이 됐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가 울먹였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죠. 철수가 포로가 된 것을요. 오빠가 남한으로 가고 싶다고 했대요.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저는 대답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혜진이 울었어요. 모르겠어.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것 같았어요. 철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뭔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을 거죠.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주체 사상탑에 불빛이 보였어요. 평생 저 불빛을 향해 살았죠. 충성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를 비추는 게 아니라요.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서치라이트 같았어요. 철수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너는 어디에 있니? 살아있니? 눈물이 흘렀죠. 딸 혜진도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오빠를 그리워하는 울음이었죠.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정희 동무.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당위원회 결정이 있었소.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당분간 수업을 할 수 없소. 예상했던 일이었죠. 교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저를 피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책 몇 권, 사진 몇 장. 20년의 흔적이 이것뿐이었어요. 상자에 담았죠. 학교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20년을 일한 곳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을 만났습니다. 15년을 같은 동네에 산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15년 이웃이 하루아침에 남이 됐어요. 배급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배급이 중단됩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당 지시입니다.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렸어요. 배급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생명줄이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쌀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은 버티기 어려웠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돼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죠.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살아야지.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반역자의 가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운명이 됐습니다. 교실 문이 열렸던 그날.
군인 2명이 들어왔어요. 당신 중앙으로 따라오시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교단에서 사라졌죠. 20년 교사 김정희는 없었어요. 보이부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미 소문이 퍼진 겁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10월의 눈은 빨리 녹지 않았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혜진이 부엌에 있었죠. 쌀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엄마, 쌀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혜진이 말했죠. 일주일치도 안 됐습니다. 알아. 어떻게든 해야지. 그날 밤 배급원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정희 동무 계십니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배급원 박 동무였어요.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은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김정희 동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동무댁은 배급이 중단됩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물었죠. 당 지시입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등을 돌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봤죠. 10년 동안 웃으며 쌀을 나눠주던 사람이었는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는 딸을 안았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사실은 저도 막막했습니다. 배급 없이 북한에서 산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갔습니다. 교장이 저를 불렀어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교장과 당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희 동무 앉으시오. 교장이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왔소. 당 비서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김정희 동무는 교원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제 귀가 윙했습니다. 20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충실히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동무 아들이 반역자가 됐소. 당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개인 물품은 오늘 안으로 정리하시오. 교장이 말했죠. 20년 동료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갔어요. 다른 교사들이 제 쪽을 보지 않았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 동무, 한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리 선생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교과서, 펜, 노트, 20년의 흔적이 여기 있었어요. 상자에 하나씩 담았죠. 학생들이 준 편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제 그 말들이 무색해졌어요. 상자를 들고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학생들이 지나갔죠.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20년을 헌신한 학교였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됐죠. 집으로 가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야채, 과일, 고기를 팔고 있었죠.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같은 동네 사는 최 동무였죠.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하지만 최 동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못 본 척했어요. 빠르게 걸어갔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이웃이 하루아침에 남이 됐어요. 반찬도 나눠 먹던 사이였는데요. 이제 그녀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혜진이 앉아 있었죠.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얼굴이 왜 그래? 학교에서 맞았어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어? 저는 급히 물었죠. 같은 반 남학생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반역자 가족이라고 욕하면서 밀쳤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했니? 선생님도 보고만 있었어요. 혜진이 울먹였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였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인민반 회의가 열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의였죠. 저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40여 명의 이웃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시선이 따가웠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민반장 김동무가 말했어요. 50대 남자였죠. 권위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반역자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우리 동네에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김동무가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 조국을 배신한 집안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정희 동무 일어나시오. 그가 명령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동무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네, 압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국을 배신했소. 그렇다면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김동무가 물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답하시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아들을 그렇게 키웠소?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죠. 당신 교육이 잘못됐소.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앉으시오.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회의가 계속됐죠. 1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가을비였죠.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혜진이 부엌에 앉아 있었죠. 빈 쌀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쌀이 떨어졌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쌀독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한 톨도 없었죠. 내일 장마당에 가봐야겠다. 저는 말했어요. 뭘 팔 거예요? 옷이라도 팔아야지. 그날 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옷들이 있었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죠. 그의 옷을 꺼냈습니다. 양복 한 벌, 코트 한 벌,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에요. 손으로 만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 옷을 팔아야 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마당으로 갔어요. 남편의 옷을 들고요. 사람들이 붐볐죠.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복 팝니다. 저는 외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옷을 만졌죠. 얼마요? 2,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1,000원 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돈을 받았습니다. 1,000원이었어요. 쌀 3kg 살 수 있는 돈이죠. 한 주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당신 김정희 아니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죠. 당신 아들 말이오. 그가 계속 소리쳤어요. 반역자 말이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반역자 가족한테서는 못 사요. 다른 사람이 소리쳤죠. 저는 급히 옷을 챙겼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뛰었습니다. 장마당을 빠져나갔죠. 숨이 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기댔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저는 장마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에게 말했죠.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못 살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는 죽을 뿐이에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요.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아있으면 굶어 죽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보이부 차였죠.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요원 2명이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검문입니다. 문 여시오. 저는 문을 열었죠. 집을 확인하겠습니다. 한 요원이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죠. 모든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옷장도 열었죠. 베개 속도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도 들여다봤어요. 외부와 연락하는 통신수단이 있소? 요원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중국 쪽과 연락하는 사람 아시오? 모릅니다. 제 손이 떨렸죠. 앞으로 조심하시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소. 요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무서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떠나야 해. 저는 말했어요. 빨리 준비하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쌀독이 완전히 비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챙겼죠.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이거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코트를 보고 있었어요. 1,5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800원 줄게요. 아주머니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800원이었죠. 쌀 2kg은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봤어요. 인민반 아주머니였죠. 김정희 동무 여기서 뭐 하시오?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허가증 있소? 그녀가 물었죠. 없습니다. 그럼 장사하면 안 돼요. 당장 치우시오.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막막했죠. 배가 고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박철수라는 사람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희 동무 아닙니까?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박동무. 저는 인사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힘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들었소? 아들 일 말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소? 박동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중앙시장 뒤편 찻집에서 만납시다. 그가 말했죠.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찻집으로 갔어요. 박철수가 이미 와 있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동무, 저와 제 딸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동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요. 잡히면 총살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죠. 하지만 남아있어도 죽습니다. 배급도 끊겼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박철수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죠.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안내자를 아는 사람이 있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인당 5,000원이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2명이면 10,000원이죠.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이 있소? 박철수가 물었죠. 네, 있습니다. 집을 팝시다. 그럼 가능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집을 파는 것,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팔겠습니다. 일주일 후 집을 팔았습니다. 8,000원을 받았어요. 시세보다 싸게 팔았죠. 급하게 파는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에게 연락했어요. 돈을 마련했습니다. 줬소. 내일 밤 11시에 중앙역 뒤편에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더 가져갈 수 없었죠. 가벼워야 했습니다. 혜진도 짐을 챙겼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우리 떠나는 거야.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살아야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꼭 살아남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밤 11시, 저와 혜진은 중앙역 뒤편으로 갔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 없었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김정희 동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가 말했죠. 조용히 걷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아팠죠. 숨이 찼어요.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압록강이었죠.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저기가 강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준비하십시오. 저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이 눈앞에 있었어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죠. 11월의 강물입니다. 차가울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순찰조가 발견하면 총을 쏠 겁니다. 엄마, 무서워요. 혜진이 떨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안내자가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죠. 무릎까지요. 따라오십시오. 저는 첫 발을 강에 디뎠습니다. 물이 발에 닿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혜진도 물에 들어왔죠.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요. 물살이 세졌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조심하십시오. 강 한가운데가 가장 깊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죠. 우리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확성기 소리였죠. 순찰조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죠. 눈이 부셨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안내자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물속을 뛰기 시작했죠.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물에 총알이 박혔죠.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안내자가 외쳤어요. 저는 혜진의 손을 끌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휙, 휙, 귀 옆으로 스쳐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엄마, 혜진이 소리쳤어요. 괜찮아. 계속 뛰어. 저는 딸을 끌었습니다. 물이 점점 얕아졌어요. 허리, 무릎, 종아리,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빨리, 빨리 오십시오. 안내자가 외쳤죠. 저는 혜진을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혜진이 강둑에 올라갔어요. 저도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넘어졌죠. 숨이 차올랐습니다. 뛰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풀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었어요.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트 엔진 소리였죠. 순찰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낮게 엎드렸어요. 보트가 가까이 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둑을 훑었어요. 풀 위로 지나갔죠. 숨을 참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보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넘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넘어온 걸까요? 땅을 만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냈습니다. 혜진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도 딸을 안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공포, 안도, 슬픔,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혜진아,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죠. 저 마을로 갑시다. 안내자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갔어요.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한 집 앞에 섰어요.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문이 열렸죠.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또 왔구만. 그녀가 말했어요. 들어오게.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었죠. 옷을 갈아입게. 여자가 마른 옷을 내줬습니다. 저와 혜진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따뜻한 국물을 마셨죠.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게.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음 안내자가 올 거야. 고맙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이 깔려 있었죠. 혜진이 먼저 누웠습니다. 저도 누웠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해냈어요. 혜진이 말했죠. 응, 우리 해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별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했어요. 중국에 도착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뗐습니다. 가장 어려운 걸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었죠. 이곳은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저와 혜진은 정신없이 먹었어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아요.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오전 10시쯤 남자 한 명이 왔어요. 30대 조선족이었죠. 저를 따라오세요.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는 물었어요. 베이징까지 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 정도요. 그가 대답했죠.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어요. 저녁이 됐어요. 작은 여관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베이징 가면 어떻게 돼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을 거야. 한국요? 응, 거기 가면 안전할 거야. 저는 말했어요. 오빠도 거기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죠. 그럴지도 몰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을까요? 한국에 있을까요? 이틀 후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죠.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아파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운전사가 말했어요. 누가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아파트 입구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김정혜 씨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 이름은 왕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을 남쪽으로 보낼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돈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1인당 2,000달러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럼 일을 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6개월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족 식당 주방이었어요. 설거지를 했죠.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200달러였어요. 6개월이면 1,200달러죠. 2명분은 부족했습니다. 더 일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공안이 단속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왕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합니다. 충칭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요?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비용은 500달러입니다. 한 달 일해서 번 돈이 다 날아갔어요. 충칭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왕이 말했죠. 일주일 후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와 혜진만 남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왕은 오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죠.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버려진 거 아니에요? 혜진이 울먹였어요. 아니야. 곧 올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죠. 어느 날 마을 상점에 갔습니다. 빵 몇 개를 샀어요.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왔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 같았어요. 공안일까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렸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혜진아, 빨리. 저는 소리쳤습니다. 혜진이 뛰어나왔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무 사이로 숨었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에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을 찾아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10분을 더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어요.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움직여야 해. 숲을 빠져나왔어요.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요. 혜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부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어요. 건물 옆에 야채 가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저기로 가보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와주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 김광수입니다. 조선족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제가 아는 단체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한국 NGO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 목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다음 날 한국인 남자가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저희 단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충칭 공항에서 만납시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중국을 떠납니다.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죠. 철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살아있을까요? 그 생각만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희망의 날이에요. 자유를 향한 또 다른 걸음이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철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혜진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났어요. 북한에서 본 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자유의 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생애 첫 비행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준호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저와 혜진은 차에 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충칭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자동차,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여권입니다. 박준호가 2개의 여권을 건넸어요.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가짜였죠. 이름이 다릅니다. 저는 제 여권을 봤어요. 이름이 리메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부터 당신은 리메이입니다. 혜진의 여권도 봤어요. 리샤오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공항에서는 절대 한국말을 쓰면 안 됩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물었죠.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충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압도됐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박준호가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았어요. 컴퓨터를 확인했죠. 방콕까지 가십니까? 네.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교사였으니까요. 탑승권입니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어요. 게이트 23번으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었어요.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보안 요원이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출국 심사대로 갔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과 사진을 비교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방콕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관광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일주일입니다. 통과하십시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어요. 여권을 돌려줬죠. 저는 여권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과했습니다. 정말로 통과한 거예요.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향수, 가방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어요. 화려했죠. 이런 곳은 처음 봤습니다. 게이트 23번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았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죠. 엄마, 떨려요. 나도 떨려. 하지만 곧 자유로워질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30분 후 탑승이 시작됐어요. 방콕행 승객 여러분,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탑승권을 보여줬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죠. 좌석을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혜진도 옆에 앉았죠. 엄마, 이게 비행기예요? 응, 이게 비행기야. 저도 신기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비행기예요. 이제 직접 타보는 거죠. 승무원이 안전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구명조끼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산소 마스크도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죠.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릉. 비행기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앞으로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점점 더 빨라졌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몸이 뒤로 밀렸어요.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건물들이 작아졌죠. 엄마, 날아요. 우리 날아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구름을 지나자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끝없는 하늘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저는 웃었어요. 우리 정말 북한을 떠난 거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응, 넓어. 저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세상이 작았습니다. 북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세상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닭고기와 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하다니요. 상상도 못했죠. 혜진도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저는 딸을 봤습니다. 혜진이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북한에서는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웃고 있었어요. 곧 방콕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하강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땅이 가까워졌죠. 건물들이 커졌어요. 쿵,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줄었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혜진을 봤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더웠어요. 열대 기후였죠.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이 확인했습니다. 관광입니까? 네. 저는 대답했어요. 어디 묵으실 겁니까? 호텔입니다. 통과하십시오.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여권을 받았습니다. 입국했어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짐이 없었죠.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출구로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희 이름을 찾았죠. 김정희.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다가갔어요. 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 씨. 그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국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가요? 북한 사투리가 아닌 한국말이요. 저는 최민수입니다. NGO 직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로 갔습니다. 방콕의 거리를 달렸어요.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최민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늦어서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샤워실도 있었죠. 푹 쉬십시오.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와 혜진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부드러웠죠. 엄마, 여기가 진짜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저는 딸을 안았어요. 우리 정말 북한을 떠났어요. 응, 떠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자유야.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뜨거운 물이 귀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이불이었죠. 편안했습니다. 엄마, 내일 한국 대사관 가요? 혜진이 물었어요. 응, 가.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 거야. 창밖을 봤어요.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아름다웠죠. 북한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밝았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한국 정부를 만나는 거예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걸음이죠. 철수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최민수를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차에 탔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죠. 큰 건물 앞에 섰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이었어요. 빨강, 파랑, 검정색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게 태극기예요? 혜진이 물었어요. 응, 저게 태극기야.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평생 인공기만 봤습니다. 북한 국기요. 하지만 이제 태극기를 보고 있었어요. 감격스럽죠?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들어가십시오. 로비로 갔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도 보였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최민수가 말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도 긴장됐습니다. 10분 후 한 여자가 나왔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김정희 씨? 네, 제가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사 최은주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저와 혜진이 앉았어요. 최은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신상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김정희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이 1970년 3월 15일입니까? 네. 질문이 계속됐어요. 고향, 직업, 가족관계, 모든 것을 대답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탈북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철수가 포로가 된 것부터요. 보위부 조사를 받은 것, 배급이 끊긴 것, 압록강을 건넌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은주가 듣고 있었어요. 메모를 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드님이 포로가 됐다고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아드님 이름이 김철수입니까? 네,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씨요? 최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최은주가 웃었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계십니다. 혜진도 울었어요. 오빠가 살아있어요. 저희는 서로 안았습니다. 철수 씨가 한국 입국 신청을 했습니다. 최은주가 말했어요. 빠르면 2달 후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시기에 출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네, 인천공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최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사관 숙소였어요. 아파트 같은 곳이었죠. 방 하나, 부엌 하나, 여기서 생활하십시오. 최은주가 말했습니다. 식비는 대사관에서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대사관 숙소에서 생활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죠. 한국어 교재를 받았습니다. 남한 말을 배워야 했어요. 북한 말과 달랐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일주일 후 최은주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철수 씨 입국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날 인천공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날 출발합니다. 한 달 후였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느리게 지나간 것 같기도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출발하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탈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최은주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혜진이 말했어요. 나도 떨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저도요.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방콕이 멀어졌어요. 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났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보였어요. 산과 도시가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멈췄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곧 철수를 만날 겁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출구로 나갔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철수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두리번거렸어요. 저기요, 오빠.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거기 서 있었죠. 28살 아들, 김철수. 달려갔습니다. 철수야, 엄마.
철수도 달려왔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석 달 만에 상봉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철수가 울었죠. 나도 아들아, 나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살아있었구나. 공항 로비에서 가족이 안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두려움 없는 곳에서죠. 감시받지 않는 곳에서요. 그날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섰습니다. 정부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원으로 갑니다. 직원이 말했죠. 하나원이 뭡니까? 저는 물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입니다. 12주간 교육받으십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건물, 발전된 나라였어요.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안전했죠. 철수야, 잘 자. 옆방에 철수가 있었어요. 남자동과 여자동이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가까이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로 갔어요. 50명쯤 되는 탈북민이 있었죠.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30대 여자였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오늘부터 한국어를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를 나눠줬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은 다릅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동무가 아니라 시입니다. 김정희 동무가 아니라 김정희 씨요. 신기했습니다. 인민반이 아니라 동네입니다. 당 비서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새로운 세상이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밥, 국, 반찬, 마음껏 드십시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요. 배불리 먹었어요. 철수와 혜진도 함께 먹었죠. 엄마, 여기 음식 맛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응, 맛있어. 저도 동의했어요. 북한에서는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불렀어요. 오후에는 취업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웠어요. 면접하는 법도요. 자신감 있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왔죠. 한국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뉴스를 보다니요. 북한에서는 뉴스가 하나였어요. 조선중앙방송뿐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러 방송사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찾아왔어요. 김정희 씨,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요? 네, 언론사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말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날 기자가 왔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왜 탈북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반역자가 됐습니다. 눈물이 났죠. 북한은 한 사람의 죄를 가족 전체에게 묻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웃들이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방영됐어요. 하나원 식당에서 봤습니다. 탈북민 김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제가 화면에 나왔어요. 인터뷰 내용이 나갔습니다. 동료 탈북민들이 박수쳤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어요.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요? 네. 북한 인권청문회입니다. 일주일 후 국회에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죠. 많은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한 의원이 말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받았어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낭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들이 저를 봤어요. 증인, 북한의 연자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연자제는 한 사람의 죄를 가족 전체가 지는 제도입니다. 제 아들이 포로가 되자 저희 가족은 반역자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이웃들이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북한의 연자제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증언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야. 우리가 살아남은 거야. 하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12주 교육이 거의 끝나갔죠. 졸업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웃었어요. 좋은 꿈입니다. 박수가 나왔죠.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2월 15일이었어요. 강당에 모였습니다. 50명의 탈북민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김정일 씨, 축하합니다.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철수, 혜진, 그리고 저. 웃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3개월을 보낸 하나원이에요. 배웠던 곳이죠. 안녕히 가세요. 버스에 탔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요? 응.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했어요. 노원구 아파트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뭐해요? 혜진이 물었어요. 살아야지.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요. 두려움 없는 곳에서죠.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2025년 2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저희 집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엄마, 아침 먹어요. 혜진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밥과 국이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말투를 배웠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철수도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대학교 면접 가요. 그래, 잘하고 와. 철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평화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좋은 꿈이야. 혜진도 꿈이 있었어요.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저도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강연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죠. 북한에서는 지하철이 거의 없었어요. 평양에만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망이 발달했어요. 30분 후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큰 캠퍼스였어요. 학생들이 걸어 다녔죠. 젊고 자유로웠습니다. 강의실로 갔어요. 100명쯤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희입니다.
학생들이 박수쳤어요. 저는 3개월 전 북한을 떠났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가 포로가 된 것, 반역자 가족이 된 것, 압록강을 건넌 것.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합니다.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강연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강연 후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북한에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쯤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죠. 혜진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재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잡았죠.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압록강을 건넌 날 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책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썼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철수였죠. 엄마 합격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서울대학교 평화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혜진도 오빠를 축하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고기도 샀습니다. 야채도 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철수가 물었어요. 응, 우리 행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서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식사 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2월의 눈이었죠.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눈이에요. 혜진이 창가로 왔습니다. 예뻐요. 응, 예뻐. 여기 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요. 자유로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같은 눈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본 눈은 차가웠어요. 공포의 눈이었죠. 하지만 여기 눈은 달랐습니다. 평화의 눈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안전했어요. 여보, 저는 중얼거렸어요. 죽은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우리 해냈어요. 살아남았어요. 철수도 무사해요. 혜진도 건강해요. 이제 자유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요.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한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저 불빛 중 하나야.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의 한 가정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평안북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어요. 중국을 거쳤죠. 태국을 지나왔습니다. 마침내 한국까지 왔어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요. 억압에서 자유로요. 절망에서 희망으로요. 우리는 왔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자유를 찾았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압록강을 건넜어요. 총알을 피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했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 여정을 견뎌낸 우리예요. 앞으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자유를 찾았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에요.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두려움 없는 하루요. 자유로운 하루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죠. 압록강의 총소리는 이제 없습니다. 보이부의 검문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죠. 공포도 없습니다. 이제 있는 것은요. 가족입니다. 자유예요. 희망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요. 생명을 향한 사랑이죠. 자유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압록강을 건넜어요.
자유를 찾았죠. 이제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요. 자유롭게요. 행복하게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새로운 계절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봄이 왔습니다. 자유의 봄이에요. 희망의 봄이죠. 생명의 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